안녕하십니까. 아카시아 주식회사 대표 진장민이라고 합니다. 앞에 몇 강의 들었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다 이해하시는 거죠?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이해 못하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내용을 좀 다른 각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시죠? 폐플라스틱 환경오염 심각함. 사진 많이 보시잖아요.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희 아파트에서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데 저희 볼 때마다 저희 아파트에서 나오는 분리수거 양보다 약간 적네 생각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엄청난 폐플라스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폐플라스틱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를 보시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30%는 땅에 묻히고요. 한 70% 정도 재활용이 되는데 그 70%에서 18%만 실제로 플라스틱으로 재생산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 플라스틱 자체가 석유에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지역 난방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가구, 연료로 사용합니다. 가사잡아서 태우거나 묻을 거면 뭐하러 분리수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플라스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시지만 실제로는 뭔가 일반인이 마음대로 성형해서 주물러서 만들 수 있는 가수성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석유에서 나오는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됐죠. 이 플라스틱의 장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원재료에서 실제로 어떤 성상을 만든 짭수리 있잖아요. 짭수리 조각물을 일반인이 직접 느끼고 성형해서 어떤 특정한 개체를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소리 중 한 가지.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거 실제로 원재료에서 가구 만들자 짭수리 나무를 버리시죠. 금속도 역시나 짤국을 붙여서 뭔가 제품이 아니면 나무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높은 열에서 녹여야 된다든가 파쇄해서 녹여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좀 굉장히 힘든 작업을 진행을 해야 재활용이 되는 소재지만 플라스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이 저희가 일반인이 재활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시겠지만 대규모로 수집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큰 공장, 재활용 공장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집에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베란다 한켠에 한 기계가 있고 오늘 다 먹은 콜라 페트병을 집어넣었을 때 바로 좀 작업을 해서 젓가락이라든가 컵, 화분 이런 일회용기가 뚝딱 나오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나 집에 계신 부모님이 재활용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로 바로 버리실까요? 아마 집에 좀 어느 정도 비축해두지 않으십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플라스틱 재활용 기계를 개인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일단 이 생각은 저희만 했던 생각이 아니라 일단 2014년도에 네덜란드 한 청년이 자기가 이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개인화에 대한 생각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일에 많은 사람이 동조를 하고 지금 이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라는 세계적인 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폐플라스틱을 수집한 다음에 분류하고 세척해서 분쇄해서 그 플라스틱을 새로 어떤 것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 단계가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는 어떤 게 필요하고 그 장비는 어떻게 만드는지 또 그 만든 결과물을 또 어떻게 판매하거나 이 결과에 대해서 서로 상의할 수 있는지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된 범세계적 운동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아이들 창작에서 도깨비라는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들면서 프레셔스 플라스틱 화성이라는 지점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참여 기관이 두 기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보시면 유럽 쪽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캡처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국에 굉장히 전 세계 많은 기관이 이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개인이 재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운동이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지식이 여기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비들이 여기서 설계도로 오픈한 대표적인 장비들인데 분쇄기죠. 폐플라스틱을 분쇄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 플라스크를 여기에서 필라멘트로 사출하는 사출기, 믹스처입니다. 그 다음에 몰딩에다가 녹은 플라스틱을 짜내서 형태를 만드는 인젝터, 그 다음에 커다란 화분 같은 걸 이제 틀로 짜내는 프레스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나 뭐 가공 방법, 보통은 어디서 구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모두 온라인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제품들을 개인, 집에서, 베란다, 창고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하고 있어요. 한국의 모든 뭐 예술가분들, 아니면 소규모, 아니면 뭐 실제로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제품화해가지고 팔 거야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이 작업을 하시려면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가. 근데 이 장비를 구하거나 만들기 위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는 일은 철판, 파이프, 모터를 사서 자르고 용접해서 붙이는 과정입니다. 뭐 서양이나 유럽의 문화에는 많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참 솔직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시아 주식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2017년도부터 그 해외 사이트에 그 기반 기술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국 문화에 맞게 조립식을 부품화해서 조립 부품과 설계도를 DIY 형태로 패키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세 가지 장비 다 모두 다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 사이즈고요. 전 세계로 분쇄하고 시트 프레스로 한 30cm 정도의 30 정도의 그런 프레스 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젝터로 몰드에 짜서 조그만 키링이나 악세사리들을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을 판매를 하고 있죠. 과연 쓸까요, 사람들이 이런 장비를? 이런 장비가 있다고 점점 나는 해볼 거야 할까요? 저희도 처음에는 환경운동에 참여한다고 2017년도에 저희가 참여할 때 역시나 매출이 없었어요. 매출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거의 1억 가까이 매출이 났습니다. 저희가 판매를 한다고 마케팅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운동에 참여해서 그리고 유튜브 정도 했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국내 그 장비를 사용해서 만드신 분들이고요, 만드신 작품들이고요. 이 작품들을 만드신 분이 해외 사이트를 보신 거예요. 해외 사이트 보면 여기 큰 판지를 만들어서 인테리어 내장재를 쓰고 의자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가구도 만들 수도 있더라 해서 나온 게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대형 시트프레스입니다. 대형 시트프레스가 지금 젖살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1m에 두께 한 30t 정도 되는 폐플라스틱 판재를 만들 수 있는 장비예요. 이 두꺼운 판재를 만들면 이제 합판처럼 자르고 붙여서 가구를 만드는 장비죠. 저희 입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장비보다 실제로는 많은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장 만드는데 약 폐플라스틱이 한 15kg에서 20kg 정도 한 번에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크게 내다보고 있는 개인화, 소형화, 무인 자동화 이 단계로는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로 하는 그분들이 목표로 하는 이건 해외 사이트고요. 그분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이런 대형 판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 건축 외장재라든가 테이프나 이런 대형 가구들을 사용한 거죠.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런 대형 판재 가구를 만들고 나면 짜투리 역시 분쇄기로 바로 나서 다시 분쇄해서 다시 판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재료 소모율이 짜투리들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셔도 돼요. 이런 소재가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개인화, 소형화, 그 다음에 그 무인 자동화예요. 근데 이게 말만 좀 그럴싸하지 쉬운 일은 솔직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마치 가전제품처럼 집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보면 사용자 편의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편의성 부분이 솔직히 제일 어려워요. 저희가 이 장비에 넣는 제품이 실제로는 뭐 폐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지만 쓰레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를 폐플라스틱 장비에 넣다 보면은 소재가 일괄적일 수가 없어요. 원소재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소재를 먼저 구별하는 것부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소재별로 녹는 점이 다 다릅니다.
녹는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 소재에 대한 그 녹는 점 테스트를 저희가 뭐 온도라든가 뭐 이렇게 뭐 계식 장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느 온도에 녹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라는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소재가 섞이면서 어떤 소재는 녹는 점이 낮고 높을 때 높은 온도의 소재를 녹이기 위해서 낮은 소재는 타버립니다. 타게 되면 유해물질이 나오죠. 유해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가격도 저희가 내보냅니다. 이런 단계별로 기계공학과 학과분들 아니면 그 화학공학과 분들이 좀 더 자동화해서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 소재를 선별하고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소형화되고 자동화될 수 있는 기계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참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밑에 있는 QR코드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별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일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유전문가로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분쇄하거나 이제 가열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혹시 미세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좀 유해물 그 가정에 사용하기에는 이제 유해물질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혹시가 일단은 저희가 장비를 판매할 때마다 유해물질이 나오는 위치를 명시하고요. 그 부분을 지금은 필터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항상 밖으로 내보내는 걸로만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역시나 플라스틱 사이트에 보면은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 가이드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보통 이걸 통칭해서 TVOC라는 물질로 그냥 통칭을 하는데 이 물질을 필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뭐 헤터필터 이런 게 아니라 활성탄이에요. 활성탄. 그래서 활성탄 굉장히 싸거든요. 활성탄은 그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활성탄을 사서 필터의 층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필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죠. 네, 시간이 조금 많은데요.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님께 감사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